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프랑스 속터진의 2편입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유럽은 전쟁터가 되고 바다가 중요해졌습니다. 프랑스 앞바다에 있는 건지와 저지섬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 혁명이 나고 나폴레옹이 등장했습니다. 1798년 혁명정부의 명을 받고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을 갔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영국 해군 제독 넬슨에게 폭망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부하들을 이집트에 남겨놓고 몰래 프랑스로 돌아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후 나폴레옹은 유럽을 휘젓고 다녔죠. 유럽 왕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프랑스 왕처럼 목이 잘릴까 겁먹은 유럽 왕들에게 영국은 희망이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영국 해군은 프랑스 해안을 봉쇄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영국 본토를 치려고 상륙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군이 상륙하는 동안 영국 해군을 다른 곳에 묶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트라팔가에서 넬슨 제독에게 연합함대는 비참하게 박살났습니다. 해군을 잃은 나폴레옹은 상륙작전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유럽 국가들에게 영국과 무역을 금지하라는 대륙 봉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봉쇄령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고통스러웠죠. 상륙작전으로 쑥대밭이 될 뻔했던 건지와 저지섬은 영국과 대륙 간의 밀수기지로 맹활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지섬에는 밀수해안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은 곧바로 건지와 저지섬도 점령했습니다. 독일군은 이 섬을 영국 상륙작전의 전초기지로 삼았죠. 이 조그만 섬에 독일군 2만 5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전쟁의 필수품인 철광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르웨이를 점령하려는 독일과 영국이 한판 붙었습니다. 독일은 노르웨이를 점령했고 영국 해군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해군은 아예 괴멸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영국 상륙작전을 포기했습니다. 비행기로 영국 본토를 폭격하고 영국의 보급을 끊기 위해 잠수함 유보트로 영국 상선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이때 건지섬은 유보트의 연료 기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영국이 제일 먼저 건지와 저지섬으로 쳐들어올 것이라 판단했답니다. 그래서 이 섬들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요새는 지금 관광지가 되었죠. 연합군은 건지와 저지섬의 동쪽에 있는 노르망디로 상륙했고 독일은 망했습니다. 건지와 저지섬은 5년 만에 영국 왕실로 돌아왔습니다. 왕실령은 영국 정부가 아니라 영국 왕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건지와 저지섬은 각자 의회와 정부가 있는 독립된 나라입니다. 영국 왕은 총독을 두 섬나라에 파견하고 있죠. 그런데 두 섬나라 인구가 합해봐야 겨우 17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섬나라는 외교와 국방을 영국 정부에 위임했습니다.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지섬은 문학의 땅입니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이 섬에서 썼습니다. 독일군 점령 시절 주민들의 아픔을 그린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이란 소설의 무대가 이곳입니다. 이 섬나라는 1인당 GDP가 한국의 2배나 되고 기후도 좋아 관광객이 많이 온답니다. 세율도 엄청 낮아 조세 피난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지와 저지섬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땅으로 변했습니다.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매력 있는 보석 같은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섬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한바탕 붙었습니다. 왜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바다 문제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나라가 바다를 소홀히 했었죠. 그런데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이 체결되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 즉 22km로 확대되었습니다. 영해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를 말합니다. 1994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배와 비행기 통과는 허용되지만 그 수역을 가진 국가가 모든 경제적 권리를 갖는 바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자그마치 해안에서 200캐리, 즉 37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죠. 엄청 크죠? 전 세계가 바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손톱만한 섬이라도 내 땅이라고 주장하며 물불 안 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죠. 이제 건지와 저지섬에서 영국까지 바다가 사실상 영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도 이 바다를 영국 해협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건지와 저지섬은 진짜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은 웃고 프랑스는 왕창 속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영국과 프랑스는 협약을 맺어 프랑스 어선이 건지와 저지섬에서 평화롭게 고기잡이를 했답니다. 그런데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며 프랑스의 어업면허 신청을 요구했답니다. 그리고 영국은 프랑스 어선의 면허수를 전보다 줄였습니다. 프랑스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된 프랑스 어부들은 속이 터졌습니다. 프랑스 어선들은 건지와 저지섬에서 요란하게 시위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 어선을 불법 어로 혐의로 납부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해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동안 건지와 저지섬은 프랑스에서 전기를 끌어다 썼습니다. 프랑스가 전기를 끊겠다고 협박했답니다. 영국 총리와 프랑스 총리도 맞붙었습니다. 크게 한판 벌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2022년부터 두 나라의 분쟁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사에 밀려서 나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타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진국들이 어업 문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기에는 쪼잔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건지와 저지섬의 문제가 이걸로 끝날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 각지의 바다에서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지와 저지섬 근처에서도 대규모 유전이나 가스전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이야 배를 두드리며 춤을 추겠죠. 그러나 프랑스는 속이 뒤집어지다 못해 터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세계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했고 라이벌 의식도 가장 강한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설마 현대판 100년 전쟁이 벌어지진 않겠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각지에 있는 속 터지는 땅 이야기는 계속됩니다.